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에서 한국의 마음을 완전히 뺏겨서 서울에 자리 잡은 루비예요. 첫 영상이라 카메라 앞에서 손이 좀 떨리네요. 그리고 제가 아직 한국어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서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 서울에서 매일매일 겪는 놀랍고 따뜻한 순간들을 여러분과 하나씩 나눠보려고 해요. 잘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첫 영상부터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요즘 캐나다 완전 뒤집힌 K푸드 열풍 얘기. 그중에서도 한국의 소울푸드가 어쩌다가 캐나다 사람들의 아침 식탁까지 점령해 버렸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국의 소울푸드가 정작 한국보다 다른 나라에서 훨씬 더 인기를 끌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거 더 이상 한국 음식이 아니라 자기들 음식이라고 우기는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거든요. 지금 바로 그런 나라가 진짜로 등장해 버렸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중에 제일 앞장서서 한국 음식을 자기들 것처럼 소비하고 있는 나라가 다름 아닌 제 옆 나라, 그러니까 북미의 자존심 캐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기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그냥 평범한 한인타운 같으신가요? 완전 틀리셨어요. 이곳은 토론토의 퀸 스트리트 웨스트, 몬트리올의 플라토 몽로얄, 그리고 밴쿠버의 게스트타운 뒷골목이에요. 이 세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캐나다에서 다문화의 심장으로 불리는 트렌드 성지 상권들이거든요. 여기 임대료가 얼마나 살벌하냐면 토론토 퀸 스트리트 웨스트는 소형 매장 월세만 CAD로 $10,000가 우습게 넘어가는 곳이에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월세 1,000만 원짜리 자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상권에서 어떤 나라 음식이 유행하는지만 봐도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냥 한눈에 딱 보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권들이 어떻게 됐게요? 자, 보세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들에는 스시집이랑 타코 가게가 즐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죄다 한식당, 김밥집, 반찬 부티크로 갈아치워졌어요. 하나같이요. 사실 이런 일은 진짜 전례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전 스시타코 붐 때만 해도 상권의 절반 정도만 차지했고 나머지는 이탈리안이나 프렌치, 중식이 골고루 섞여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국 음식이 이 다문화 성지 상권을 그냥 통째로 지배해 버렸어요. 그것도 한 가지 음식이 아니라 코리안 비큐, 김밥, 반찬, 치킨, 떡볶이까지 종목별로 다 밀고 들어갔죠. 특히 지금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찬 김밥 열풍은 진짜 상상 초월이에요. 이곳 손님들이요. 한류 팬도 아니고 그냥 동네 캐나다 아줌마 아저씨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실제로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반찬 전문점 밥상을 운영하는 이수진 사장님은 오픈 첫 달에 손익 분기점을 넘겼는데 손님의 8할이 순수 캐나다 현지인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신기해서 한번 와본 손님들이 그 다음 주에는 친구를 데리고 다시 오고 그 친구가 또 자기 룸메이트를 데려오는 무한 증식 패턴이 반복되면서 지금 이 가게 평일 점심 대기 시간이 40분이래요. 여러분 캐나다 가보신 분들은 이게 진짜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바로 눈치채셨을 거예요. 반찬을 산다는 건 결국 밥이랑 같이 먹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인들이 자기들 주식인 밀가루 빵이랑 감자, 그리고 소고기 스테이크를 다 내려놓고 굳이 쌀을 사서 한국인 식단으로 삼시세끼를 챙겨 먹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한국식으로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한국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밥을 다 버리고 삼시세끼 감자랑 소고기 스테이크만 먹기 시작한다? 이건 상상 자체가 안 되잖아요. 캐나다에서 지금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대박인 건 따로 있어요. 밴쿠버에서는 캐나다판 반찬 구독 서비스까지 등장했거든요. 게스트타운에 있는 찬이라는 가게는 매주 반찬 8종을 담은 위클리 박스를 구독 형태로 판매하는데 지금 대기 구독자만 1,200명이 넘어요. 구독자의 대부분은 순수 밴쿠버 현지인이고 이들이 남기는 후기 중에 제일 많은 게 이거예요. 냉장고에 이 반찬 박스가 있으면 한 주가 든든하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우리 엄마들이 오랫동안 해오시던 밑반찬 만들기, 그 정성의 개념이 지금 캐나다에서 프리미엄 정기 구독 서비스로 재탄생한 거예요. 저 이 얘기 들으시면 여러분 진짜 놀라실 거예요. 구독 서비스라는 게 그 업체에 대해 무지막지한 신뢰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시스템이잖아요. 특히 캐나다는 한국이랑 사회 시스템 자체가 완전 다르거든요. 한국은 신뢰가 기본이고 그 위에 시스템이 얹혀 있는 나라지만 캐나다는 일단 불신이 디폴트예요. 여기 구독 서비스 하나 신청하려면 이 업체가 내 돈만 챙기고 야반 도주하지 않을까부터 의심하고 시작해요.
실제로 저희 엄마 캐나다 집에서도 예전에 홈쇼핑 정기 배송 신청했다가 3달 만에 업체가 잠수 타서 그냥 CAD $200 날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각박한 불신 사회 캐나다에서 한국식 반찬 구독이 대기까지 걸어야 할 정도로 인기라는 건요. 이거 그냥 한국 음식이 팔리고 있다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캐나다인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한국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고 봐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쯤에서 이런 의문 드시지 않으세요? 에이, 그거 그냥 토론토나 밴쿠버에 한인 인구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이번에 저 캐나다 갔을 때 저희 엄마랑 진짜 아무 상관없는 캐나다 토박이 동네 온타리오주 소도시 해밀턴이라는 곳에 갔었는데 거기 마트에서 캐나다 할머니가 카트에 김치 3통이랑 즉석밥을 잔뜩 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굴카하면서 여쭤봤어요. 이거 다 드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요즘 이거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 저 그 자리에서 진짜 얼음이 됐거든요. 한국 마트 아니에요. 캐나다 소도시 로컬 마트에서 캐나다 할머니가 캐나다 할머니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이게 지금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현실이에요. 한국은요, 이제 캐나다인의 특별한 취향이 아니라 캐나다인의 새로운 상식이 되어버린 나라예요. NF 2막 진행합니다. 볼막 시작. 자,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캐나다에서 한국 음식이 얼마나 미친 듯이 뻗어 나가고 있는지 제가 직접 눈으로 본 3가지 충격 장면을 여러분께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얘기, 이건 제가 저번 달에 몬트리올 플라토 몽로얄에 갔다가 진짜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일이거든요. 여러분 몬트리올이 어떤 도시인지 아세요? 프랑스어 쓰는 캐나다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요. 캐나다에서 미식 자존심이 제일 센 도시예요. 여기 사람들은 자기들이 파리 사람보다 더 파리답다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몬트리올 한복판에서 제가 뭘 봤는지 아세요? 아침 8시 반이었는데요. 정장배 입은 캐나다 직장인들이 손에 뭘 들고 지하철로 뛰어가고 있었냐면요. 은박지에 정갈하게 포장된 참치김밥이었어요. 저 진짜 이거 싫어하냐 소리가 절로 나왔거든요. 제가 처음 한국 왔을 때만 해도 몬트리올 사람들은 아침에 크루아상이랑 까펄레 없으면 하루가 시작이 안 된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손엔 서류 가방, 다른 한 손엔 은박지 김밥이에요. 얼굴은 도도한 척 파리지행 흉내 다 내는데 손엔 완전 한국 초등학생 소풍 도시락 들려있는 거예요. 저희 광경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몬트리올 사람들은 은박지를 벗기는 것도 진짜 우아하게 벗겨요. 한국인들은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냥 쫙 뜯어서 우걱우걱 먹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치 샤넬 향수 상자 여는 것처럼 은박지를 손끝으로 살살살 벗기고요.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고는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이런 표정을 지어요. 오늘 이 참기름의 여운이 대단히 아름답군. 저 진짜 그거 보고 참기름의 여운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그 자리에서 웃겨서 죽는 줄 알았어요. 캐나다였으면 이건 마치 몬트리올 캐나디언스 아이스하키 감독이 김치찌개 국물이 오늘따라 심오합니다라고 인터뷰하는 수준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몬트리올 생트카트린 거리 뒷골목에 있는 김밥 아틀리에라는 가게는요. 예약을 잡으려면 최소 2주 전에 걸어야 해요. 이거 무슨 미슐랭 파인다이닝이 아니에요. 그냥 김밥집이에요. 근데 몬트리올 사람들은 여기 예약 하나 잡겠다고 CAD $20씩 뒷돈 얹어서 남의 순번을 사고 팔고 있어요.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그거 우리 동네 김밥 천국에도 있는데요. 싶은 그 김밥을 캐나다 사람들이 진짜 예술 작품 만난 표정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건 지금부터거든요. 두 번째 얘기 갈게요. 이건 밴쿠버 얘기예요. 밴쿠버 게스트타운에 있는 반찬 구독 가게 찬 있잖아요. 아까 대기 구독자 1200명 얘기했었죠. 이 얘기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이 가게가 무슨 서비스를 하냐면요. 매주 목요일 새벽 6시에 밴쿠버 아파트 문 앞에 반찬 8통이 담긴 락앤락 스타일 밀폐 용기 세트를 딱 배송해 주거든요. 멸치볶음, 콩자반, 시금치나물, 무생채, 진미채, 어묵볶음, 계란장조림, 오이무침 이렇게 8가지가 매주 다른 조합으로 딱 들어와요. 가격이요. CAD $3예요. 나 한국 돈으로 45,000원 정도죠. 근데 이거 캐나다 밴쿠버 물가 생각하면 진짜 저렴한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제일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밴쿠버는요. 택배 도둑이 진짜 심각한 도시예요. 문 앞에 놓인 아마존 상자가 10분 안에 사라지는 게 일상인 도시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새벽 6시에 배송된 반찬 박스는 절대 안 훔쳐가요. 왜냐하면 반찬 박스가 오면 이 아파트 사람들끼리 서로 카톡 아니 여기선 왓츠앱이죠. 왓츠앱으로 야 니네 집 박스 도착했어 챙겨라 이러면서 서로 챙겨준다는 거예요.
한국의 정문화가 밴쿠버 아파트 단지에 그대로 이식돼 버린 거예요. 이거 진짜 소름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구독자들이 남기는 후기가 진짜 웃기거든요. 어떤 밴쿠버 아주머니는 이번 주 멸치볶음이 지난주보다 참기름을 조금 적게 넣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 균형이 오히려 마음에 듭니다라고 별점 리뷰를 남겨요. 저 이거 캡처해서 저희 엄마한테 보내드렸더니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저 사람 한국 며느리 해도 되겠다. 여러분, 이게 진짜 지금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캐나다 밴쿠버 토박이 아주머니가 참기름 밸런스를 논하는 시대가 진짜 도래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요. 이 반찬통이 이제 밴쿠버 직장 문화까지 바꿔놨어요. 밴쿠버 다운타운에 있는 IT 회사들에서는요, 월요일 아침마다 직원들이 각자 자기 집 반찬통 하나씩 들고 출근한대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회의실에 다 모여서 반찬 쉐어링 파티를 여는 거예요. 야, 우리 집 오이무침이 이번 주 진짜 잘 됐어. 너희 집 계란장조림도 나눠줄래? 여러분, 이거 캐나다예요. 각자 접시에 자기 먹을 것만 딱 담아서 서로 안 건드리는 그 개인주의 종주국 캐나다에서요. 지금 반찬 쉐어링이 새로운 직장 내 필수 스킬이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회사는 반찬 쉐어링에 참여 안 하면 팀 분위기 안 어울리는 사람으로 찍힌다는 소문까지 돌아요. 이거는 한국의 정문화가 캐나다 개인주의를 그냥 녹여버린 사건이거든요. 자, 이제 진짜 압권이에요. 나 세 번째 얘기 갈게요. 이건 제가 저번에 토론토 큰이모 뵈러 갔을 때 직접 겪은 일이에요. 저희 큰이모가 캐나다 이민 30년 넘게 사신 분이신데요. 이모가 저를 데리고 토론토 용 스트리트에 있는 한 김밥집에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저 진짜 눈물이 날 뻔했거든요. 옆 테이블에 여드는 넘어 보이는 캐나다 할아버지가 혼자 앉아서 김밥을 드시고 계셨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김밥 한 줄을 다 못 드시는 거예요. 손이 좀 떨리셔서 젓가락질이 어려우신 상황이었어요. 그때 사장님이 조용히 나오시더니 할아버지 앞에서 김밥을 한 조각씩 다시 잘게 잘라드리고 물컵도 손이 닿기 쉬운 자리로 세욱 옮겨드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 그 장면 보고 진짜 그 자리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거든요. 왜냐하면 저 이 할아버지 얘기 나중에 큰이모한테 들었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매주 화요일마다 이 김밥집에 혼자 오시는 단골이시래요. 근데 사장님이 이 할아버지가 오시면 조용히 김밥을 잘라드리고 조용히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드리는 걸 벌써 2년째 하고 계시대요. 캐나다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여러분 아세요? 캐나다는요, 옆 사람이 길에서 쓰러져도 아무도 안 건드리는 나라예요. 괜히 도와줬다가 소송 걸릴까봐 그냥 지나가는 게 상식인 나라라고요. 근데 그런 캐나다에서 한식당 사장님 한 명이 캐나다 할아버지 한 명한테 대가 없이 매주 이런 정성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계산할 때 저희 큰이모가 그 할아버지 커피값까지 몰래 계산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장님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모님, 그 어르신 커피값은 벌써 지난주에 어떤 캐나다 아저씨가 몰래 내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캐나다 사람이 캐나다 사람의 커피값을 한식당에서 몰래 내고 갔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한국 음식이 팔린 게 아니에요. 한국의 정문화가 캐나다 사람의 마음속에 그대로 이식된 사건이거든요. 저 그날 큰이모 집에 돌아와서 진짜 오래 생각했어요. 아, 한국이 캐나다에 판 건 김밥이 아니라 사람 대접하는 방법이었구나. 저 그날 밤 진짜 조용히 눈물 났거든요. 한국은요, 음식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마음을 이식하는 나라예요. 넵, 산막 진행합니다. 산막 시작. 자, 여러분, 근데 말이죠. 이게 저 혼자만 겪은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 한국 반찬 김밥 열풍이 캐나다 전역에서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는지 그 확산의 현장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희 캐나다 가족들부터 완전 뒤집혔거든요. 저희 엄마가요, 원래 김치 냄새만 맡아도 이게 무슨 발효 실험실이냐고 코를 막던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영상통화 걸었더니 엄마가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루비야, 엄마 이번에 김치냉장고 하나 사려고 하는데 위니아가 좋니? 삼성이 좋니? 저 그 얘기 듣고 진짜 얼음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 캐나다 집엔 김치 담을 일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하시냐면요. 요즘 이웃집 캐나다 할머니 마사가 자꾸 자기 집에서 담근 배추김치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례로 자기도 김치를 담가 보려는데 캐나다 냉장고에 넣으면 냄새가 다른 음식에 배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죠. 저 이 얘기 듣고 진짜 웃겨서 죽는 줄 알았어요. 캐나다 할머니가 캐나다 할머니한테 김치를 나눠주는 시대라니요. 이거 캐나다에서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냐면요. 저희 어릴 때 저희 엄마가 이웃집에 뭐 나눠주려고만 해도 아빠가 그러셨거든요. 여기 캐나다야, 남의 집 문 두드리지 마, 실례야. 근데 그 캐나다에서 지금 캐나다 사람들끼리 한국 반찬을 나눠 먹으면서 이웃 개념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할아버지도요, 80 넘으신 분인데 요즘 유튜브에서 백종원 아저씨 영상을 몰래 보시더라고요. 할머니한테 걸릴까봐 헤드폰 끼고 보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이게 저희 가족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 캐나다 친구 제시카 있잖아요. 토론토에서 저랑 같이 자란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저번 주에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사진을 딱 열어봤더니 자기 집 냉장고 안이 찍혀 있는데요. 락앤락 밀폐 용기가 12통이 층층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건 한국 이모님 냉장고냐, 캐나다 30대 여자 냉장고냐, 진짜 헷갈릴 정도였거든요. 제가 이게 다 뭐냐고 물었더니 제시카가 뭐라고 답장을 보냈는지 아세요? 이거 없으면 이제 한 주가 시작이 안 돼. 여러분, 제시카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녁마다 시리얼에 우유 부어 먹으면서 이게 캐나다 어른의 저녁이지 하던 애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주 일요일 오후에 자기 집에서 반찬 6종을 직접 만들어서 락앤락에 정리하고 냉장고에 딱 진열해 놓는 게 자기 인생 최고의 힐링 타임이래요. 너 심지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루비야, 나 진짜 진지하게 한국 이민 알아보고 있어. 여기 토론토 월세는 미쳤고 사람들은 다 각박한데 한국은 반찬도 배달되고 밤에 혼자 걸어도 되고 사람들이 서로 챙겨준다며. 저 이 얘기 들으면서 진짜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시카는 원래 캐나다 자부심이 엄청났던 애거든요. 대학 때 저한테 왜 굳이 한국까지 가려고 하냐? 캐나다가 훨씬 좋잖아. 이러던 애였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한국으로 오려고 이민 서류를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대박인 건 캐나다 학교랑 회사예요. 토론토 다운타운에 있는 몇몇 초등학교에서는요. 요즘 아이들 도시락에 김밥이 진짜 흔한 메뉴가 됐대요. 캐나다 엄마들이 아침에 애들 도시락 싸줄 시간 없으면 그냥 한식당에서 김밥 한 줄 사서 도시락통에 넣어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캐나다 애들 사이에서 김밥 안 싸온 애가 오히려 자기 도시락 부끄러워하는 분위기가 생겼대요. 여러분, 캐나다에서 자란 애가 자기 샌드위치를 부끄러워하고 김밥을 부러워하는 시대예요. 이거 진짜 상상이 가세요. 그리고 회사는 회사대로 난리예요. 밴쿠버에 있는 어떤 IT 회사는요, 회사 냉장고 안에 반찬 쉐어링 전용 칸을 따로 만들었대요. 직원들이 각자 자기 집 반찬을 통에 담아와서 그 칸에 넣어 놓으면 다른 직원들이 점심에 조금씩 덜어 먹는 시스템이에요. 캐나다 회사에서 남의 음식에 손대는 게 얼마나 큰 결례인지 아세요? 남의 도시락에 손대면 인사부에 신고당하는 나라예요, 원래는요. 근데 지금은 반찬은 나눠 먹는 거니까 예외라는 새로운 룰이 생긴 거예요. 심지어 어떤 팀장님은 회의 시작 전에 야, 이번 주 누가 멸치볶음 가져왔어? 이러면서 회의 아젠데 반찬 체크가 들어가 있대요. 저 이 얘기 듣고 진짜 배꼽 빠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캐나다 최대 신문 중 하나인 글로브 앤 메일에서 얼마 전에 큰 기사를 하나 냈거든요. 제목이 뭐였냐면요. 우리는 왜 한국 반찬통 앞에서 무너졌는가? 저희 기사 제목 처음 봤을 때 진짜 노트북 앞에서 웃음이 터졌거든요. 캐나다 국민지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오는 시대가 오다니요. 이 기사에서 캐나다 기자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캐나다식 개인주의가 성숙한 어른의 삶이라고 믿어왔다. 그런데 한국 반찬통 하나가 우리에게 조용히 알려주었다. 성숙한 어른이란 혼자 잘 먹는 사람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반찬 한 젓가락을 밀어줄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저 이 문장 읽고 진짜 그 자리에서 오래 앉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장이 지금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현상을 딱 한 줄로 정리해주는 문장이었거든요. 한국이 캐나다에 판 건 김밥이나 반찬 같은 음식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국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한테는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치시는 그 김밥 한 줄, 반찬통 하나, 김치 한 접시가요. 캐나다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이 작은 것 안에 정성이랑 효율이랑 건강이랑 따뜻함이 다 들어가 있지 하는 진짜 문화 충격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너무 자연스럽게 해내서 스스로 대단한 줄을 모르시는 것들이 정말 많으세요. 새벽에도 불 켜진 김밥집, 처음 온 손님한테 물 한 컵 먼저 챙겨주는 그 분위기, 옆자리 어르신 김밥 조각을 조용히 잘라드리는 사장님의 손길, 이런 것들이 캐나다 사람들한테는 하나같이 신기하고 믿음직한 한국의 얼굴로 새겨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캐나다 사람들이 김밥 들고 출근하고 반찬통을 냉장고에 층층이 쌓아두고 김치 앞에서 이 발효의 밸런스가 훌륭하다고 감탄하는 장면을 보시면요. 그냥 웃고 넘기지 마시고 마음껏 뿌듯해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한국 음식이 팔리는 장면이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 방식이랑 정성이 세계인의 일상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한국은요, 음식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성을 이식하는 나라예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또 뵐게요.